총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봄을 만끽하는 연인들의 달달한 로맨스. 어떻게?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이들의 사랑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 또 내 생각만 해. 나는 못 살았는데 너 왜 잘 살아? 여자 문제가 깨끗하냐. 바람은 안 피울까요? 과거를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여친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친언니랑 바람을 피워. 좀 소름이 와요. 이제 막장인데 막장. 서민용 연애 로망을 파괴하는 무당들의 참견이 지금 시작됩니다. 무당은 궁합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 그 영으로 숨겨진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사실 그 곤란한 이런 그 뒤에 과거 뭐 지난 그 어떤 그 흔적들을 이제 찾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네.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절대 사실 말 안 해드립니다. 과거를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총각 선생 따라서 나올 먼지가 좀 많은가 보지.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이만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비 부부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예전에만 해도 바람기가 없을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첫째 물어보는 게 능력. 능력이 있나요? 돈복이 있을까요? 부터 물어봐요. 결혼해서 돈복이 있고 능력은 당연한 건데 순서가 요즘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요즘에는 첫째, 둘째도 다 능력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능력 차이가 너무 심하면 결혼으로 이어지기가 또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어떤 남자분은 여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제 재벌급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이 여자 쪽 집안에서 남자 뒷조사를 해서 탈탈 털었어요. 사실 이 남자 집안은 아버지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중국에 뭐 이제 전부 물량이 넘어가고 이제 망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어쨌든 다시 이제 신화처럼 일으켜 세우는 중이었는데 여자 집에서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제발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정리를 그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둘의 궁합도 너무 좋았고 사업도 둘이 만나서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자손 중에 별이 3개가 떠 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잘 되길 바랐는데 이어지지 못했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분께서 남편이 될 분의 사주를 가져와서 여자 문제가 깨끗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여친과 결혼까지 약속을 해서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1년만 늦춰봐라. 1년을 늦추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진짜 꼬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정말 이런 일을 겪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하늘 선생님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아가씨가 남자친구 점을 보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점을 보는 내내 기분이 이상하고 제 눈에 남자친구가 뭔가를 자꾸 살피는 거.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이상한데 집에 좀 일찍 한번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낮에 한번 가봐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제 말대로 그렇게 했는데 남자친구가 친언니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진짜 언니야. 진짜로. 나중에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언니하고 그렇게 돼갖고 언니가 임신을 했고 결국 언니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 세상에. 그 아가씨는 집하고 인연을 끊었어.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자체에 바람기가 있고 올바르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인간들 자체에 나는 문제라고 봐. 저도 대놓고 과거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는 않고요. 일부 용사를 못하는 사주시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좀 따를 수 있는 사주니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앞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근데 대놓고 피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고 조금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렇게 그래야죠. 말씀을 드리죠. 특히 사주에 주색살이 있는 남자, 도화살이 있는 여자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어떻게든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심 말하고 알려는 주는 게 좋죠. 바람기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두 사람이 궁합을 보러 왔는데 아니 느닷없이 그 집 안에 나 진짜 너무 당황했는데 이 팬트리 안에 여자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라놓은 줄 알았어.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이제 그 남자 자유 그게 엉덩이만 이렇게 있더라고. 그쵸, 그쵸. 그게 딱 보이길래 진짜 엄청 당황을 했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 결혼 생활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를 봤을 때 절대 아닌 거야. 저는 그런 성적 취향이 상대에게 큰 불편함이나 막 거부감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굳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눈빛을 보면 상대방의 뭐 성적 취향이 이렇게 조금 남다르게 느낌이 빨리 오더라고요. 말랐죠? 근데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왜 밤마다 여자랑 이런 게 생각이 날까요? 아니야 다를까 그런 질문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할 정도로 제가 움츠려질 때가 눈을 못 쳐다볼 때가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밝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결혼하지 못하는 조상에 얽혀있는 처녀 총각에 가신 영가들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못 살았는데 너 왜 잘 살아?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영적에서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또 보면 주색이 너무 좋아하는 한량 기질이 많은 사람, 또 집안 대대로 막 할아버지 한 분에 여러분이 계시는 집안, 이러면 또 내력에서 그런 경우도 대물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재회굿은 두 사람의 합을 붙이는 그 인연 합의굿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를 진행을 해본 결과 일시적으로 사실 돌아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혹은 맞아요. 연락이 안 된 사람을 연락을 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묶어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결국 같은 문제로 또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재회 전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무당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있어요. 부적 한 장이면은 재회할 수 있다. 마음 돌려줄 수 있다. 이런 부적 한 장에 그런 광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한쪽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부적 한 장 쓴다고 그 마음이 돌아올까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불안해하는 예비 부부들이 영적 의식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영적 의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굿이나 치성으로 예탕 또는 조상 합의굿 이걸 권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잘 살라고 하지 무조건 의식을 하라고는 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여탐굿은 무당들끼리도 사실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옛말에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살을 풀어서 딸을 시집 보내는 의미로 여자 쪽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자는 여자를 데려오는 집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집안에 어쨌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그럼요. 그 집안이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며느리를 들여오는 쪽 집안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지금껏 경험상으로는 남자 쪽 집안에서 의뢰를 한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 없어요. 요즘에는 여탐 굿을 양가에서 비용을 추가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조상께 이제 상경례를 시켜드리는 어떤 격식도 있잖아요. 여기 조상이 돈을 내지 않으면 떳떳하게 먹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반반씩 비용을 해서 조상님들도 편하게 와서 드시고 애군 액사를 같이 걷어서 좋은 데 시집가서 도와달라, 예쁜 아기 낳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반반씩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양쪽 집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조상을 통해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건데 방법도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부부의 노력도 뒤따라야 하는 건데 그의 힘이 다 보태져야 돼요. 이 궁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살의 작용입니다. 맞습니다. 혼자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둘이 이제 합칠 때 두 사람의 궁합에서 작용하는 살들이 이제 시작되는 작용하는 살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연애 때는 몰랐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결혼 전에 풀어낸다면 사실 이런 건 한 80-90% 풀어낼 수 있어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미 살이 부부 사이에 작용을 했을 때는 사실 이거를 풀어낸다는 게 한 번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백호살이 있습니다. 근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이 눌렀기 때문에 나는 신을 받으면서 눌렸어. 안 그랬으면 나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저 있었어요. 여자분이 100호살 겁살이 완전 다 끼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교통사고로 급사를 하시고 두 번째 남편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 세 번째 남편이 또 사고로 가고 네 번째 남편도 또 죽고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 이 정도까지 남편이 죽는데 어디 가서 물어나 보고 이 정도까지 남편이 죽는데 결혼을 왜 자꾸 해요? 내가 물었어요. 근데 나 혼자서는 또 못 사는 거예요, 여자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결혼 안 할 건데 선생님 남자는 그래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들을 좋게 해서 진흙이를 내서 저희가 보내준 적이 합니다. 그런 사주에 이런 게 들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띠궁합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띠로 궁합을 보는 거 정말 아예 빵점이니까 보지 맞아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주에서 그 일주는 자기 자신이고 연은 이제 조상운을 우리가 뜻하고 시는 이제 자손궁을 보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 둘의 궁합을 보려면 이제 일주를 좀 세워서 봐야 되는데 보통들 띠로 봐요. 띠로 보는 건 사실 이제 맨 앞머리에 띠니까 이건 조상궁을 보통 조상 합의가 드는지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띠로만 보는 궁합은 여러분들 따지지도 마세요. 여기서 잠깐!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이 사랑을 빌미로 피해를 주는 무당들의 만행을 파헤쳐본다. 부적과 굿만 하면 제외할 확률이 무려 1000%? 시련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던 남자에게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해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무당이 있는데요. 남자에게 부적과 작두굿의 명목으로 받아낸 돈만 약 1,500여만 원. 결국 검찰은 굿을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 효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당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미끼로 8년 동안 고통을 준 무당의 실체. 한 무당은 지인의 집에서 보게 된 지인 친구의 가족 사진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남편은 해고되고 부부는 이혼할 것이다. 걱정이 된 지인은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때 무당은 150여 차례의 영적 의식을 요구했고 그 액수는 총 5억 2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특수사기 혐의로 구속되며 일단락됐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이혼당한 여성. 남편의 바람기를 잡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 여성. 무당은 한 번의 굿을 할 때마다 최대 1,000만 원씩을 받았고 그 횟수만 해도 무려 45차례. 이 외에도 링크코트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제물로 바친 금액까지 합하면 약 1억 5천여만 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는 남편의 바람기에 여성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무당은 오히려 협박을 하며 돈을 더 뜯어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급한 비용으로 재산을 탕진한 아내는 이혼을 당했고 무당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사랑에 눈먼 자들을 농락한 무당들의 사랑 노름. 하지만 어떠한 영적 의식보다 강한 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연애든 결혼이든 언제나 이기는 도사리고 있지만 솔직하게 연애는 헤어진다는 거는 쉽잖아요. 결혼은 쉽게 헤어질 수도 없잖아. 네.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바로 위기 바로 속궁합입니다. 맞습니다. 제 전문이 들어왔고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의 속궁합 문제만큼은 영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섹스리스였다는 그 아내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남자였다면 당신을 안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로 보이고 싶으면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부터 좀 거울을 보고 좀 꾸며라. 그래서 잔소리를 해서 꾸준히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남편과 다시 뜨거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극적인 것도 문제예요. 제가 본 여자분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성욕이 넘쳐 흘러.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모두가 궁금해하는 미지의 영역 속궁합. 60이 넘었는데도 할 때마다 이불이 다 젖어.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참기름을 아마 음식을 2번이나 더 했어요. 60이 넘으셨는데. 매일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진종일 지 혼자 흔들었는데 말을 날이 사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부부의 위기는 불시에 찾아오는 법. 당신이 방심한 순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바람을 피우고 아들이 현장을 잡았어. 한통짜리 돌다니. 옆동 뒤동에 내연남이 살아요. 성적 취향이 남다르게 느끼는. 신당에도 두 분 다 오세요. 많은 상대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 비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위기를 참견하는 무당들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